나는 손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내 가슴 주머니에 접힌 진단서가 무게 10kg짜리 납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좌측 폐 1.9cm 음영. 조직 검사 필요. 30년간 의사로 살아왔건만 내가 환자가 되어보니 모든 의학 지식이 무색해졌다. 아내가 내 팔을 살며시 잡았다. 여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제주 바닷가 펜션 저녁 7시. 바닷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내게 제주의 공기는 묘하게 다가왔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절실했다. 가맹조.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만의 주문 같은 말이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우리가 평생 해온 약속이었다. 병원 상담실 3일 후 오전 10시. 선생님,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젊은 흉부외과 의사의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전 나도 저런 눈빛으로 환자들에게 말했었다. 확신에 찬 의학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 눈빛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선생님도 의사시잖아요. 1.9cm면 알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화 내가 놓은 것들. 제주 해안도로 오후 4시. 나는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서울의 병원에서, 방송국에서, 출판사에서 모두가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아,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30년간 나를 짓누르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명성, 지위, 바쁜 일정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하찮아 보였다. 펜션 거실 밤 11시. 아내와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후회 안 해? 아내의 질문이었다. 수술 안 받기로 한 거 말이야. 나는 찬찬히 생각해봤다. 폐절제술의 위험성, 수술 후 고통,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후회는 없어. 이게 내 선택이니까. 그 순간 내 마음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3화 면역력이라는 기적. 제주 올레길 오전 8시. 나는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100m도 숨이 찼다. 하지만 점점 거리가 늘어났다. 500m, 1km, 2km.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숨이 더 깊어지고 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병원 6개월 후. 홍 선생님 놀랍습니다. 담당이가 CT 사진을 들고 있었다. 크기 변화가 거의 없네요. 오히려 경계가 더 선명해진 것 같고.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래, 내 몸이 스스로 싸우고 있었다. 내 면역세포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일하고 있었다. 가맹조의 힘일까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와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제주 카페 오후 2시. 나는 한만청 선생님을 생각했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분, 14cm짜리 간암이 폐로 전이됐던 그분이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는 이야기. 결국 인생은 선택이구나. 창밖으로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내 눈엔 그게 기적 같았다.
펜션 테라스 저녁 6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 아내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할 것 없는 이 순간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화, 오늘은 선물이다. 제주 해변 새벽 5시 30분. 나는 매일 해돋이를 보러 나왔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속으로 감사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70세부터는 하루하루가 모두 보너스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바닷물이 내 발끝을 적셨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병원 1년 후. 홍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의사는 또 다른 CT 사진을 보여주었다.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0.3cm 정도.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옳았다. 내 선택이 내 삶이 옳았다. 제주 펜션 2년 후 저녁. 나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도 감사하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지낸 것. 창밖으로 제주의 노을이 보였다. 붉고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맹조, 가맹조.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이곳이라는 것을. 내 폐 속의 작은 음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적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음을 매일 일깨워주는 작은 스승이었다. 홍해걸 박사 페이스북 글.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의사이면서 방송인인 홍해걸 박사가 폐암 치료차 제주에 내려가 기거하며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옮겨봅니다. 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세포도 늙고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미처 진단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포함하면 2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암도 운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등 아무리 노력해도 암의 3분의 2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깁니다. 특히 살면서 스트레스는 빠른 암 증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흉기 없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타인만이 아니고 본인 건강부터 해치는 자살 행위이며 증거 없는 지능적 살인 행위로 보아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암뿐만 아니고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 꼭 삼가해야 할 잔인한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년 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리 모델을 이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의술에 저명한 의사들도 암에 걸립니다. 한 분은 혈액종양 내과 의사인데 백혈병에 걸리셨고, 다른 한 분은 방광암으로 방광을 떼어내 밤에 2시간마다 소변 보러 깨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좌측 폐에 1.9cm의 긴 음영이 있습니다. 꽤 큽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고 폐암이니 하루라도 빨리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켜보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폐 절제가 매우 부담스럽고 수술 후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은 동일 부위, 같은 병이라도 예후가 모두 다릅니다. 암세포가 지닌 돌연변이 유전자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일기암이라도 증식이 빠르고 전이 등 침습이 강하면 수술받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암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의 유전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듣던 항암제가 오늘 안 듣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암이 생깁니다. 수십 조나 되는 세포들이 한두 달 주기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암세포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섭생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은 후 많은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3년 동안 크기와 성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든 제 선택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한만청 선생님입니다. 직경 14cm의 간암이 폐로도 전이돼 2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8세임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결론은 그냥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집사람과 저는 선문답처럼 가맹조란 말을 주고 받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가맹조 하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생존한다는 것은 지뢰밭처럼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도처에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인생 80까지 살면 90점이고 90살이면 100점이라고 평소에 공언해 온 것이 타당함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두처럼 여기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기적이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이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특별히 주신 보너스같이 생각됩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어젯밤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70세부터는 하루하루가 모두 특별히 받은 보너스 날입니다. 오늘을 인생의 첫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즐기며 사십시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홍해걸 의학 전문기자 페이스북에서